계신 안진걸 민생경제소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월요일 후면 휴먼. 네. 휴면이면 잠을 자야죠. 예,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대표해서 잠이 옵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한번 힘차게 시작하시죠. 예,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 TV 한번 나왔다 하면 수십만 원 기본. 다 우리 애청자들 덕분이죠. 네. 보니까 구영식 기자님이 나온 것은 뭐 160만 명도 보고 그랬던데. 그런 또 엄청난 영상이 있습니다. 오마이 TV 역사상 기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이... 천만 가까이 가는 기록. 천만? 네. 뭐였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 예전에 제가 기억에는 헌재 앞인가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할 때 그거 세월호 욕하는 세월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 너무 유명한 영상. 그게 한 950만 넘게 보고 계신데요. 제일 많이 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그것도 글쎄요. 순위로는 아마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5위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위 안에. 워낙 좋은 방송만. 아무튼 지금 그 200만 명 향해가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제가 계시고요.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 김건희 씨 목덜미 잡은 이 남자가 누구냐? 네. 그건 96만인데. 네. 구영식 기자님이 그 김건희 씨의 정치에 추적한 건 170만. 와,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뜨겁습니다. 뜨거운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고요. 반갑습니다. 방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일꾼 이재명은 청와대로, 술꾼 윤석열은 라마다로 이런 구호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났고요. 그다음에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이재명은 잘 모르면 욕을 하고 알면 알수록 지지를 한다. 윤석열은 모르면 지지를 하고 알면 알수록 욕을 한다. 안철수는 몰라도 시큰둥 알아도 시큰둥이다. 네. 그런 짤이 도는데 어쨌든 윤석열 국민의힘 집단의 폭망 행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행보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일부는 심상정 후보에게 그다음에 더 많은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민심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여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후보는 더 겸손하게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경제 속으로 민생 속으로 서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가 칭찬한 거 아닙니까? 어제는 걸어서 메타버스 그런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제목 윤석열은 멸콩, 김건희는 교육 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언제적 멸공이냐, 지금이 전쟁 시대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 불매운동 말씀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 난리 났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정의봉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의봉. 제가 감히 범진보 개혁세를 다 대변하고 있지도 못하고 정의를 독점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김건희 씨의 교육 사기 사건과 그다음에 윤석열 일가의 양평 투기 문제, 불법 특혜 문제, 그리고 윤석열 일가의 또 다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및 탈세 문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아예 검찰 법원 판결문에 최은순 씨가 다른 그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 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차명 보유 상태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꿈꾼다는 자가 그다음에 검찰 간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검찰 간부가 돈거나 사기거나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백벌양배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교육 사기 사건, 그 이후에 투기 사건, 그 이후에 불법 특혜 사건, 그 이후에 차명 보유 및 탈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친척들, 형제 자매들 비리 물론 처가 쪽이긴 하지만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정의봉으로 정말 혼내줄 수밖에 없는 집단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 경찰은 더 속도를 내서 바로 소환 조사나 기소를 해라. 판례가 계속 경력을 뻥을 쳐서 경력을 조작해서 취업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육 사기 사건으로 엄벌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의견서를 내고 보도를 냈는데 그게 또 언론에 보도 많이 됐고요. 방금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잠을 못 잤잖아요. 새벽에 계속해서 그 일하고 갔거든요. 윤석열 일가의 양평 또 다른 땅, 공흥지구 말고요. 다른 땅. 병산리. 네. 거기에서 병산면에서 거기서 또 다른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차명보 의혹이 있어요. 거기에 역시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분, 그 다음에 외삼촌, 애사촌까지 동원이 돼요. 네. 김건희 씨의. 김건희 씨도 가등기로 등장하라고요. 하면 이것은 차명 보유했고 그다음에 탈세했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 아파트, 고급 아파트, 네. 최은순 씨 명의, 최은순 씨 거로 판결이 됐어요. 검찰과 법원에서. 근데 아직도 특수관계인 김모 씨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당연히 고급 아파트를 하나 남의 명의로 해놨으면 일종의 토지나 주택이 합산돼서 세금, 재산세나 종부세를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죠. 탈세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방금 전에 고발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과 양평 투기, 송파구 투기와 관련된 3차 고발이죠. 예, 고발하고 왔고 방금 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교육 사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 경찰에 빨리 조사해라 촉구하셨고 양평 관련된 3차 고발 하고 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발은 계속 하는데 정말 결과로 언제 나오냐 수사가 언제 나오냐 이게 좀 제일 궁금한 다행히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할 말씀이 없잖아요. 제가 나경원 14번 고발했지만 네. 13번이 윤석열의 비호하에 무혐의 돼버린 바람에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고발하지 않겠다. 네. 오로지 투쟁과 캠페인으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했으나 올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과 작년 올해 말에 연말 연시에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을 2번, 윤석열과 양평, 송파동 투기 및 부동산 차명, 그 다음에 불법 특혜, 탈세 3번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제가 고발했고요. 네. 경찰에서 지금 양평군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교육 사기 사건 관련해서도 비슷한 판례를 모으고 있는데 네. 제가 계속 갖다 드렸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님도 네. 보도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경력을 속이고 경력을 조작해서 취업한 다음에 미용학원에 급여를 받은 것 그 자체로 사기다. 아무리 노동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미용학원을 기망했고 그 네. 기망했기 때문에 채용이 됐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고 바로 기망과 채용이나 인과관계를 통해서 급여까지 받았기 때문에 설령 일부 노동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윤근혁 기자가 또 심지어 김건희 씨가 안양대 저희가 안양대하고 네. 국민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사기, 유괴한 업무집행, 업무방해 그랬더니 안양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서류를 계속 냈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갈 때만 냈으면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약이 갱신될 때 서류를 더 내거나 아니면 구두 전화가 왔는데 거기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근무 안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떡하죠? 근무 안 하는데요. 그럼 겸직 교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나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기한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확인 전화 하거든요. 그렇죠. 겸직 교수들에 대해서는요. 겸직이니까. 네. 초빙이면 겸직이 상관없어요. 제가 참여했는데 사무처장이 아니어도 초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겸직은 제가 성공에 대해서 초대받을 때도 반드시 참여했는데 재직증명을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거든요. 성공에 네. 대해서. 겸직으로. 거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문가. 현장성 살아있고. 최소 3년 이상 하고 네. 있는 사람. 근데 그걸 김건희 완전히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이 교육 분야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지금 최은순 씨가 전국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23개 차명 보유뿐만 아니라 실명 보유까지 해서 무려 23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명의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건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양병원 사기 사건도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된 지금 네. 1심에 징역 3년 선고된 사건이 있고 온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사기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어느 순간부터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가 어느 순간부터 사기와 투기와 비리의 연속이 된 거예요. 저는 의혹이라고도 안 하겠어요. 네. 의혹이 아니다. 사기, 투기, 비리가 맞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걸 어느 순간 알았으면서도 비호한 거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고 결혼한 다음에는 더더욱이나 그것들을
비호하고 묵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심각한 겁니다. 둘이 연애를 하는 거에 연애를 했던 동거래건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이 심각한 비리와 사기와 투기 행각이 비호받았다는 거. 윤석열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거. 검찰 고위 간부가, 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근데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했듯이 심신이 많이 지쳐가지고 요양을 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형사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윤석열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빡 돈 거죠. 자, 선대위의 내용이 내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 되잖아요. 질의응답 받으면.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또 김건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죄가 없다. 또 비호를 해요. 지가 그동안 수사했던 사람들 티끌은 태산을 만들어서 네. 지구 마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삼족을 멸하듯이 수사해놓고 그래놓고 자기 장모는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와이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조사했나 보죠?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 알 텐데요. 당장 이 교육 사기 사건은 본인도 오죽하면 안양대 전화를 받겠어요. 네. 이거 딱 걸린 겁니다. 두 번째, 심신이 너무 지쳐서 요양을 가? 우리 구영식 기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동정 유발이 아니라 분노 유발이죠. 우리 구영식 기자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동정 유발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진짜 불쌍해야지, 정말 뭔가 고통스러워야지 동정 유발되죠. 무슨 수사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한 번 안 당했는데 압수수색 한 번 받지를 않았는데 최은순과 관련해서 양평 군이 압수수색을 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김건희가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김건희가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의혹이 좀 휩싸여 있는 상황이어서 코바나 콘텐츠 또는 모가지 이렇게 콕 숙여서 코바가 숙여서 들어갔다 해서 코바 콘텐츠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유일하게 최은순 김건희의 양평 땅 투기 관련해서 양평 군이 압수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특히 김건희가 무슨 소환을 받기로 했습니까? 소환 조사 한다고는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서야 주가 조작 사건으로 12월 3일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5명이 다 구속 기소됐는데 어떻게 돈을 10억이나 내고 권오수랑 특수관계라는 게 권오수랑 계속 붙어다니면서 이득을 취한 게 분명해 보이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근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대. 2년 동안. 정말 수사 안 받았거든요. 윤석열 씨 정말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국민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세요. 소환이 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경찰한테 김건희 빨리 소환해라. 수사 촉구견서를 낸 겁니다. 어떻게 된 게 김건희가 무슨 신성 불가침도 아니고. 자, 그래서 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의 기자회견에 열받는 거죠. 와이프는 나와가지고 I believe 하면서 오빠를 처음 만난 날 연애 편지를 낭독하질 않나. 대국민 사기 사건.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놓고 보면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네요. 그러더니 또 윤석열 나타나가지고 정말 알파 너무 아팠고 선거운동 큰형 요양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 여보는 내가 지켜줄 거야. 죄될 게 하나도 없어. 지가 비난받는 상황에서 김종인을 내치고 이준석과 쌈이 나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국민들과 심지어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거죠. 러브레터를 기자회견장에 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단체들이 윤석열 김건희 집 앞 동네에 가서 빨리 출석해서 엄벌을 받아라 촉구를 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제 7장 온라인 촛불 집회도 했고요. 거기서 김건희 씨랑 똑같이 생긴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과 대국민 사과 사기 사건 패러디를 했는데 그게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오마이TV에서 생중계를 하려다가 제가 주소를 안 드려갖고 생중을 못했는데 빨간 아재나 서울의 소리나 김성수 TV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봉을 갖고 다니면서 정의를 독점하고 있고 저희들도 크고 작은 흠도 잘못도 있지만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이 정치라는 공간, 공론이라는 공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의 미래를 개척이 될 공간에 있을 자격이 없다. 능력도 없지만 뭐 최소한의
도덕성과 예의마저 갖추지 않은 집단. 그러면서도 뭔가 지적받으면 무조건 큰 소리치고 내로남불과 유선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우리 장모 10원짜리 하나 피해준 적 없어. 그래서 별명이 윤10원이 되었죠.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 다 진실인데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마지막까지 제가 안 된다는 참으로 눈물겨운 러브레터인데 그것을 집에서 둘이 해라 이거죠. 대선 후보를 사퇴한 다음에 네. 왜 자격도 없는 자가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당기가 넘치는 그 집안이 지금 정치를 한다는. 자, 그런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배 인증 멸공노래에 윤석열이 가담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님도 보셨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저께 SNS에 이제 마트를 찾아서 이마트를 찾았죠.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는데 멸치, 콩 샀어요. 뭐 달걀, 파 샀다는 건데 멸치도 여수 멸치를 샀더라고요. 예. 해시태그를 멸치 콩이라고 달고 그랬더니 당내 인사들이 앞다퉈서 말 그대로 멸치와 콩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최지영 전 감사원장은 정말? 멸치와 또 콩조림 이걸로 밥 먹는 영상을 올려서 이거를 챌린지한다는 얘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경원 씨가 빠지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똑같은 거의 각도에서 여수 멸치 사고 뭐 콩 사고 이걸 사고 또 자유 시간 샀다. 멸공 자유 이런 게시물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가 좀 우리 국민들은 미래로 쭉쭉 우리나라는 미래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안팎의 극우 극단주의 정치인들은 갈수록 퇴행합니다. 자, 정용진 씨가 멸공을 먼저 외쳤는데 네.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의 사진까지 싣고 멸공을 외쳤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짓입니다.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난할 수 있죠. 그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올려놓고 공산당 비판이 아니라 기업인은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될 상황이지만 왜 신세계 그룹이나 신세계 계열사 또는 한국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한국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지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는 그 지도자로 국가 주석이잖아요. 국가 주석으로서 지도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뭐 중국 국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지지와 존경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 얼굴 올려놓고 멸공이 영어로는 클래식 커뮤니스트, 뭐 클래식 커뮤니즘, 네. 뭐 이런 클래식 커뮤니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멸하겠다, 박멸하겠다 뭐 이런 거죠. 마치 우리 해충을 박멸하듯이 반공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안티 커뮤니즘은 있었지만 공산당도 합법화됐지만 안티 커뮤니즘도 있죠. 반공주의도 있죠. 네. 기독교 중심으로도 있고 뭐 자본주의 중심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멸공이라는 분은 함부로 안 씁니다. 그냥 멸공이라는 것은 존재를 압살하고 학살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네. 테러나 혐오를 선동하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아마 말도 안 되는 지다에서 처음에 지운 것 같습니다. 네. 정용진의 인스타그램을 네, 그 혐오와 뭐, 폭력과 네. 편견을 선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워졌다 다시 또 복구가 됐는데 어쨌든 네, 이제 해석 파악을 한 거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멸공 오래된 정치적 극우 세력의 정치적 구호다라고 그냥 넘어간 거겠죠. 뭐 사람을 직접 죽인다는 뜻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최소한. 그래서 뭐 시진핑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정용진 부회장은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아주 꼼꼼하게 조국 전 장관 SNS까지 네. 조롱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놓고 바꾼다는 게 김정일 위원장 얼굴 바꾸고 김정은 위원장 얼굴 바꾸고 네.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멸하자는 네, 취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 황당한 거죠. 아하. 한민족이고 결국 우리가 화해하고 평화로워야 되고 네. 또한 기업인들은 북한과 함께 나중에 경제협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북한과 우리 대기업들 다 모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경제협력에 연결시켜달라고. 그 기업들에도 유리하잖아요. 윈윈이잖아요.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고 네. 대한민국 굉장히 더 살고 한국 기업도 살고. 근데 그래놓고 한다는 짓이 이제는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멸공으로 대동단결하자.
지금 이 멸공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안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나 썼던 네. 아주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이 다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반정부나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을나 지식인들을 죽이려고,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고 죽이려고, 저것들이 다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저것들을 죽이자. 그래서 반공이 아니라 멸공을 외쳤던 군사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말 함부로 쓰는데 정용진이가 망나니가 되어서 정용진 씨가 그런 짓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국내 지금 신세계그룹, 이마트뿐만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스타벅스는 문제가 있습니까? 스타벅스가 지금 지분을 65%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똥 뛴 거 아닙니까? 네. 다 여기저기서 지금 안 가겠다. 어제 제가 김성수 TV 왔는데 김성수 PD는 그 자리에서 네. 그 스타벅스 앱을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좀 퍼포먼스를 잘하시니까. 네, 김성수 TV 여러분 들을만합니다. 굉장히 진행자가 저 사회자들보다 저 말도 많이 하시고, 아니 저희들도 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거긴 뭐 토크 배틀처럼 소리를 막 지르세요. 다른 아무튼 그래도 지금 저 15만 넘었는데 정기 구독자 20만 원만 만들어 주시고요, 김성수 TV. 네. 근데 정영진 씨가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보수 정치인들이 말려야 됩니다. 그 민감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멸공이라고 시진핑 주석 사진 올리면 그것은 큰 신뢰가 되고 중국과 거래하거나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에 물건 팔거나 네. 중국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생존의 위협뿐만 아니라 만약에 혐한의 대상이 되어갖고 테러 당하면 어쩌려고 그런 함부로 짓을 합니까? 말려야죠. 여러 가지 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엄청 부분인데. 큰 겁니다.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너무나 황당한 망을 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 중국 청년들 한국을 싫어한다. 한국 청년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 그건 팩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싫어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어떤 행태, 중국의 또는 패권적 행태나 중국의 동부 뭐 역사 공정 같은 거에 비판을 우려를 하죠.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대선 후보라는 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인데 대다수 국민들과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마치 또 지가 중국을 어떻게 얼마나 잘한다고 중국의 청년들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 그 뭐 팩트도 아닌 그러냐 함부로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 대학생들 청년이 한국에 와 있는데 유학생이 몇만 명 와 있어요. 민감한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문제다. 팩트도 과장되어 있거나 비틀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100불량면서 그게 팩트다 하더라도 외교관계, 경제관계, 특히 대한민국의 무역 대상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물건을 팔고 있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미국, 베트남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도 싫어, 미국도 싫어, 베트남 싫어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멸공, 베트남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베트남도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의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공산당이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초의회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가가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멸공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21세기 공존해야 될 시대에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런 여러 가지 파장과 염려되는 부분 아니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 근데 정치인으로서 아니면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 사안을 이렇게 그 이마트 가서 여수 멸치와 콩을 사고 달걀을 사고 파래에서 달파 많은 멸고 문제가 있는데요. 알았다면 아주 사과한 것이고요. 몰랐어도 다시 한번 물에 무당의 정치를 보여준 겁니다. 무식의 정치를 보여준. 정용진이가 그럼 말려야죠. 근데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도 아니고 대기업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렇죠? 지도자라는 자가 그것도가 정신이 긁는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멸치와 콩을 샀고 멸공에 동참하고 지가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AI를 내세워갖고 답을 하는데 문재인 이재명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둘 다 구해야 된다고 말해야죠. 아무리 미워도. 근데 멀리서 응원한다고요? 만약에 이걸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하겠으면
인륜을 저버리는 문제인가 이재명은 지금 가루가 될 수도 비난받을 겁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그냥 그것을 무슨 해프닝처럼 AI가 재밌는 답변한 것처럼 아하. 썼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둘 다 구해도 모자랄 판에 멀리서 응원을 한다? 이거 그 부분도 이 기사를 보고 그자들의 그 행태를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운 사람은 구하지 말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멀리서 막 불이 나고 안에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도 있어. 얼른 나와라 하고 119 부르고 신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서 막 문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의인상 받은 젊은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잖아요. 멀리서 얼른 나오길 바랍니다. 얼른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행태. 여러분 우리 오마이 TV에는 많이들 들어오시니까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도 이런 짓은 하지 말죠. 만약에 뭐 저한테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가 윤석열과 나경원이 둘 다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하면 저는 다 구하겠습니다. 제가 헤엄을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구하겠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나부터 들어가서 사람 일단 다급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고 그렇죠. 순서 들어가면 더 다급한 사람 먼저 구하고 물에 더 많이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자, AI 윤석열 발언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더 핵심적인 발이 나온 겁니다. 뭘 샀느냐? 달걀파, 멸치콩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의미를 잘 몰랐잖아요. 원래 달걀은 사야 되니까 또 뭐 라면 때문에 라면 사러 왔더니 라면에 달걀이나 파, 파송송 계란 다. 근데 AI가 답하면서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달파 멸공. 문파를 공산당과 함께 문파도 멸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아하. 대통령 지지자를 표현하는 문파를 대통령과 표현한 거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달파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40~50%가 지지자인데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 대단한 자가 할 짓입니까? 그걸 정말 황당한 김진태는 그걸 지가 또 그걸 알리고요. 나경원 이 관종 나경원 씨 본인이 가갖고 이렇게 시장 보는 걸 누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처음부터 연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멸공이 자유하고 동일한 것처럼. 자유시간도 정말 그러고. 자유는요. 나경원 씨. 공산당도 할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일본이 왜 공산당이 있겠어요.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다 자본이 자유롭게 기업하는 것처럼 그래. 사상의 시장에서 니들도 경쟁해라. 시장에서 물건이 경쟁하는 것처럼 냅둡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한 사상이 될 수 있던 거죠.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할 자유까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비판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 이념으로 보면 휴머니즘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혁명을 해갖고 해봤는데 실패했던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도 쿠바가 다 공산당이 집권당이지만은 그것을 시장 자본주의로 시장 사회주의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존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베트남, 쿠바랑 얼마나 많이 교역을 합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파장은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캠프에서는 선대본에서는 이게 좀 선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안철수나 이재명보다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았느냐. 비호감 이슈가 되는 거죠. 시대의 퇴행자로 찍히고 있는 거죠. 2030들이 많이 보니까 좋다는. 2030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을 비판하고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승만 박정희 시절의 극단적인 정치 혐오인 독재자들이 우리 국민들 탄압이라는 정치했던 멸공을 꺼내들고 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들하고 교역하고 있고 대탕트라고 하죠. 화해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정말 골수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표현부터가. 그게 어찌 2030들에게 질 맞겠습니까? 밈이 되었대요. 밈.
밈이 밈으로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저는 이럴수록 안철수한테 표가 더 간다고 봅니다. 안철수 씨에게는 중도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네. 그렇게 극단적인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지율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철 모르고 이 윤석열이 정용진, 나경원, 그다음에 김진태 지금 거의 극우 극단주의자 일배를 인증하는 자들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멸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공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 자들은 네. 어떻게 풍자할 것이냐.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참단의 시대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네. 이 엉뚱한 일배 인증, 일배 놀이, 멸공 놀이. 그래 멸공 계속해라. 네. 공멸 당할 것이다. 예. 이거 직접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 멸콩이라는 게요. 네. 콩이 옛날에 베트남 공산주의자들 베트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또 의미도 있다. 여수 멸치를 계속 꺼내들잖아요. 다른 멸치도 여수 많은데. 여수가 옛날 여수 순천에서 네.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4.3 항쟁 또는 4.3 사건이. 아니 여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주도민들의 4.3 항쟁의 강제 진화라는 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의 일부 군인들이 네. 어떻게 동포를 학살하냐 네. 거부했잖아요. 광주에서는 학살에 동참했던 군인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애국적으로 그걸 휴머님에 의해서 동포니까 학살 못한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자들이 여순 반란이라 했던 거고 우리들은 여순 항쟁이라 불렀던 것이고 객관적으로 여순 사태라 불렀던 네.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여수 멸치, 멸콩. 그렇게도 여수 순천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본인 그자들은 왜곡을 했고, 그러니까 베트콩의 콩, 네. 멸콩 다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우 지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적 정주율에 간첩으로 몰리고 공산주의에 몰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상처가 또 더 씌워지는 거고요.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가 또 되살아나는 겁니다. 네. 너무 나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수적인 애청자들까지도 보수적인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나경원 물에 빠졌으면 전 둘 다 구할 겁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로요. 네. 그리고 제가 최소한 멸장, 제가 자본주의를 아무리 비판하고 우리가 더 나은 경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민생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멸자란 말은 안 쓰잖아요. 자본가를 멸해버리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멸자라는 말 없죠. 자본가를 못 들어봤습니다. 뭐 학살해버리자, 멸자 안 하잖아요. 네. 정용진 씨에 대해서도 그 이마트나 스타벅스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직원들 피해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 기업인이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큰데 또 자기 기업을 생각해서도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하냐. 극단 극우적 일배식 놀이를 하냐. 지금 저희가 애정하는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정용진을 죽여버리자가 아니라. 이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권영세 본부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선대본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멸공 릴레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그 말 바로 반박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런데 저 선대본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권영세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왜? 자, 윤석열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네. 여가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한 성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이 중요한 사회라면 최소한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과 명칭을 물론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처럼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또는 뭐 차별 금지 성평등 차별 금지 국민평등 가족부라든지 뭐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보는 이름인데요. 그런 공약을 내세워야죠. 근데 느닷없이 여성가족 폐지라고 해놨잖아요. 7글자. 그러니까 공약. 예. 온일이 대변인인가요? 네네. 대변인 나서서 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저 뭐 진위가 왜곡됐다 그랬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의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 모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셨죠? 올렸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권영세 공식 입장 아니 윤석열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요. 네. 멸공이에요. 멸콩이에요. 달파 멸공이에요. 네. 문파 멸공이에요. 권영세가 지금 잘못하는 거죠.
후보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게 맞는 거고 그게 후보 입에서 입장이다. 나온 것만 지 공식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너무나 황당하고 퇴행적인.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이 계속 안철수한테 가는 거죠. 네. 근데 안철수는 뭐 멸공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철수 후보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두 자릿수는 안정적으로 좀 들어간 것 10% 같아요. 안팎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거품이면 상당히 끼었다고 봅니다. 알면 알수록 역시 내용이 상당히 경제나 민생에 대한 내용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자 여기서 그 사람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작년 5월달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받아서 네. 재작년 5월이죠 이제 벌써 그렇게 좋았던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좋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서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 비슷한 걸 체험해봐서 좋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두 특정 시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소상공인들에게만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다 다 좋았거든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사기래요. 아.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황당하지만 네. 그래서 왜 사기라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대요. 이 와중에도 월급이 안 깎였거나 오른 사람은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설령 회사가 괜찮아서 또는 그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서 월급이 늘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업종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재난을 안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갑자기 자가격리된 사람, PCR 검사 지금 1인당 몇 번씩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집집마다 마스크 샀죠. 손소독제 샀죠. 체온계도 사죠. 식구들 걱정하죠. 이게 재난이 아니 뭡니까? 유무형적인 그런 재난을 계속 다 당하고 근데 있다. 벌써 의사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 아니라뇨. 저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 깎이잖아요. 방송 고정적으로 출연했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제가 직접 걸리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저도 자가격리 한번 했고요. 우리 딸도 자가격리 한번 했고요. PCR 검사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렇죠. 우리 박정 기자님 뭐 저보다 더한 일도 당하셨으니까. 네. 그런 일 한번 겪으면 그게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월급이 깎여야 재난입니까? 물론 안철수 말대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월급 깎인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잃은 사람도 매우 많고요. 그게 예를 들면 100% 모든 국민이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 국민이 소상공인이나 임금이 깎였거나 심지어 임금이 동결돼도 재난이죠. 왜? 그렇죠. 물가는 올랐는데 올라가니까. 그게 절반이어도 그게 그 절반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생각하면 전 국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이죠. 근데 이 경우는 안철수 씨 모든 국민이 지금 2년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당신은 정말 수천억의 재산이 있고 뭐 의사니까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살면 모르지만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해서 힘든 사람 많다니까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박종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한 명은 써서 서로의 감염을 막기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발언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것인데요. 방역 수칙상 공식적으로 방송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규정에 근거한 거니 여러분 오해는 어쨌든 다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엄청난 고통을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전 국민이 모두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급여가 오르거나 급여가 그래도 안 깎이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죄송하지만 일단 소상공인 그다음에 실업자 그다음에 급여가 깎이신 분들 중심으로 집중 돕겠다. 그러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면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 먼저 돕고요. 다만 대선 전후에서 또는 설날 전후에서 우리 국민들이 2년 동안 전부 힘들었고 내수 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해서 주시죠. 이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차등지급이거든요. 다 25원에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하고 저소득층은 추가로 돈을 더 주자는 거 아닙니까? 손실보상금이든 그 생활지원금이든. 그러면 부자들은 예를 들면 1인당 25만 원 받는다 쳐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데 배제되지 않아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동네가 쓰게 됐잖아요. 그럼 다 소상공인들한테 쓰여지니까 좋고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하위층으로 올수록 늘어난다고 쳐요. 받는 금액이 1인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러면
벌써 양극화해서도 도움이 되죠. 부자는 2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30만, 40만, 50만 받았으니까 네. 양극화해서도 도움이 될 거고 내수 활성화 될 거고 어려운 사람들 더 힘나서 좋고 이런 대안이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씨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전혀 경제나 민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대안이나 모색을 네. 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지율을 10% 안팎까지 올라갔다가 네. 뭐 최대 15% 안팎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하물며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소확행이 하나라도 내놔야죠. 단 하나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본인이 의사인데 방역 필수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간 제한은 과학적이지 않을까? 시간 제한 풀어버려야 된다. 영업 시간 제한. 그건 또 윤석열 후보랑 의견이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부분의 방역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많이 걸린다는 거고 사실이잖아요. 이건 네. 비의료인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1차 가다 2차 가면 원래 1차 때는 감염자가 없었는데 2차 때 갔더니 만날 수 있잖아요. 확률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9시는 과하다. 10시까지로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예를 들면 9시는 과하니까 10시까지 하자. 11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제한 철폐해버려야 된대요. 너무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비과학적이다고 비판하고 제일 지적할 철폐하고 수 싶은 있지만. 사람이 저예요. 2차 3차 가는 거 좋아하고 제가 팔아줘야 될 네, 제가 친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가자.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한 100명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10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그거 1차, 2차, 3차 돌아가면서 가면 하루에도 3명씩 갈 수 있는 거죠. 최대치로. 제가 장사하는 지인들 네. 팔아줘야 되는데 제가 오네요. 하지만 저희들도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 지금 바짝 시간 줄이고 동선 줄이니까 실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는 2,000명대 예. 내려왔어요. 너무 국내만 보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문재인에 대한 증오로 그냥 문재인을 욕하려고. 하하. 최소한 지가 의사면 이렇게는 말해줘야죠. 그래도 문제는 정말 문제는 많지만 나도 비판 많이 하지만 방역은 비교적 잘해왔고 네. 시간 제한은 의미가 있다. 유동인구를 줄인 건 의미가 있다. 네. 아니, 다만 9시에 어차피 1차인데 9시에 끝날 거 10시에 끝날 거 큰 차이는 없다면 이러면 1시간 더 늘려요.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네. 어렵다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들을 잘합니다. 나름대로 여론도 많이 제가 여론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한 3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짱돌을 들고 돌을 한번 던진 이후에 백골단들에게 그때부터 지금 30여 년 넘게 예. 정치와 민생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여론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람은 지지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3 후보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제3 후보보다 키워줄 용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러려면 제3 후보로서의 신선함에다가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안철수 씨.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기라는 거 철회하십시오. 처리 안 하면 당신은 어렵습니다. 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을 땐 60, 70%도 됩니다. 또 준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걸 그리고 반대했지만 받아먹고 좋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면 사기꾼입니까? 그 사기의 대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그다음에 정용진 같은 사람들 보면 너무 열받는 게 본인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국민의 돈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국가도 돈이 많고 본인 돈이 많아요. 그러면 좀 돈 좀 쓰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돈 쓰면 기업들도 물건 더 팔려서 다시 기업 매출 늘어나고요. 기업 매출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도 월급도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돈 쓴 거 다시 회수됩니다. 세금으로. 경기 활성으로 다 회수가 돼요. 네. 정의봉이 다시 한번 손이 가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은 저도 진영이 있죠.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생각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오늘은 지지 후보를 떠나가지고 일배 인증 멸공놀이는 함께 규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공산당이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 안 하고 무역 안 하고 외교 안 할 겁니까? 네. 공산당이 집권당인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다시 각각 일본은요. 중앙 정치에서는 공산당이 의원이 많잖아요. 지방 의회로 갈수록 공산당 의원이 많아요. 풀뿌리에 안착화됐어요 공산당이. 다 어차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한국의 물건을 사주셔야 될 것이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외교나 경제 네. 엄중한데 외교, 경제, 민생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벌써 또 시간이 11시간 넘게 지나갔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멸치와 콩을 사서 멸콩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의 파장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뭐 민주당에서도 아침에 선대위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판의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요. 네, 이 부분 정말 파장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네. 오마이 TV 아니면 제가 진짜 국민의힘 윤석열을 쫓아가서 멱살도 잡고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정말 민생 속으로 서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 들어가고 미래로 경제로 세계로 나아가야 돼. 그다음에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로 나가야 될 시점에 무슨 짓이냐. 편견을 증오를 부추기고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그래놓고 자기 마누라 요양 가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고 네. 남녀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걸 더 부추기고 젠더 갈등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과잉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 일부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지적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그 정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노력해야죠.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갈등이나 모순도 네. 화해하고 아하.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싸운 신냉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G7, G8 정도의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붙어가고 중국을 막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해. 정영진하고 짜고.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안진걸 소장이 강하게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좀 참는 겁니다. 해주고 혈압을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기 마지막으로 설날 전에 소비 쿠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농축 지금 딸기가 지금 한 팩에 15,000원씩 하잖아요. 2만 원 딸기 대란 지금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쿠폰을 발행해 줘라.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그거잖아요. 쿠폰 발행 늘리자. 네. 뭐 1인당 2만 원 정도까지 쿠폰이 발행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농수축산물 살 때. 그러면 2만 원이면 계란이나 딸기 살 때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저는 정부가 내놔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요. 민생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6-7천 명의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저는 너무 황송하고 과분합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안진걸 소장은 또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 또 오마이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 오마이 TV.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마이 TV 지금 현재 69만 7천 명인데 네. 70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빨리 구독하기 좋아요. 오늘 내일 70만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게 방송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구독 누르시고요. 보면은 옆에 빨간색 글자가 보이면 구독이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구독을 눌러야 이게 빨간색이 없어지면서 구독송으로 바뀌거든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이제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유튜브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국민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정용진 멸공을 외치는 자들, 안보를 외치는 자들이 꼭 군대를 더 안 갔다 왔다. 그게 한국 그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인데 정용진, 윤석열 둘 다 군대 면제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정용진은 과체중이에요. 1kg 정도 더 쪄서 면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재벌 대기업들이 체중 관리 훨씬 잘하거든요. 그냥 몸에 좋고 살 안 찌면서도 맛있는 음식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체중 관리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어떻게 과체중 1kg 오바로 군대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입만 열면 멸공이나 안보를 하니까 우리 국민 덜 받는 거예요. 네. 윤석열 부동시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경 썼다는 일. 실제 부동시를 겪어본 분들이 하면 부동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특수안경도 쓰고 안경도 쓴답니다. 저도 부동시 아니 모르죠. 근데 윤석열 안경 쓴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안경 쓴 이야기 봤어요? 사진 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의 네. 군대 비리 문제를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요거 저는 어떻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고 그래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떳떳하듯이 멸공을 이야기하고 네.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면 다른 국민들도 혹시 또 잘 아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야 군대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가고도 국가 안보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네. 오해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노블리스 오블리전 하면 옛날에 로마의 귀족들은 군대를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프로레타리아 무산자 계급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는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군대를 면제해 줬어요. 왜? 가진 게 자식밖에 없잖아요. 재산이 없고.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 가면 얘들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걔들은 군대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럼 누가 군대를 갔냐? 귀족들이 간 거예요. 신성한 의무라고 부르주아들하고 했죠. 군대. 병역의 그러면서 의무를. 귀족들이 네. 이 나라의 귀족들이 노블리스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들은 아이를 봐야 되니까 당신들은 군대 갔다 오지 말고 네. 아이를 봐라. 아이를 챙겨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 어원이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또 어원도 있었고 참 시오노 나나미 선생님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부동시하고 과체중 네. 이거 어렸을 때 군대 면제받으려고 하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수법들이었거든요. 그래요. 이거 추적해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된다. 아니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조용히라도 살면 말 안 해요. 어디서 감히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우리 국민들 탄압하고 남북 간의 긴장으로 정치 악용하던 시절에 멸공을 들고 나오면서 군대도 네. 안 갔다 온 자들이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를 못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차별받은 건 난 결코 반대예요. 하지만 고의로 군대를 빼고 그래놓고는 입만 열면 멸공이나 안보하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간첩인 척 고의로 뺀지 안 뺀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군 면제된 건 사실이니까. 그런 놈들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조선일보, 삼성가 다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갔을까? 그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명박, 어떻게 안 갔을까? 이해창 아들들 어떻게 입만 열면 안보를 해치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군대를 더 안 가요? 참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추적하겠습니다. 정의봉도 추적하겠습니다. 계시네요. 진짜 이건 제가 여러분 대선 전이든 대선 후까지 끝까지 추적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설명절 맞이하시는데 1월달 네. 저는 소비 쿠폰이라 지금 국민지원금은 1월달에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단 소상공인들 지원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 네. 다만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물가에 대한 고통이 있으니까 소비 쿠폰 5만 원이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주장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달려봤습니다. 우리 안지건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면 또 네. 대한통운 CJ그룹 본사 앞에 가서 그 택배기사 노동자들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거든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CJ그룹 본사가 나서서 대화를 하면 해결될 텐데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 노동위원회에서도 네. 김주영 의원님이랑 전 민주노총장 신순희 위원장님, 김용호 위원장님 가신대요.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 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지지방문 가시거든요. 저도 거기 지지방문 같이 가고 네. 안진걸 TV에서 생중계도. 그렇군요. 여러분 안진걸 TV도 만들었습니다. 안진걸 TV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홍보하시죠, 오마이 TV에 제가 나오는 걸 막 따서 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막 안진걸 TV도 사랑해 주시고요. 안진걸 TV도 구독하지. 자, 오마이 TV 70만 돌파. 네. 안진걸 TV 지금 10,000명 돌파했는데 2만 돌파. 그다음에 12시부터 네. 저기 택배 기사님들 현장. 단식농성 현장하는 거 안진걸 TV가 생중계하는데 한번 네. 저기 시범 삼아서 한번 안진걸 TV에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생중계합니다. 네. 오마이 TV가 못 가는 곳 안진걸 TV 간다. 네. 좋습니다. 자, 안진걸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마이 TV도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도 구독 눌러서 70만은 뭐 거의 갔다고 보여지고요. 100만 예. 저희 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100만으로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마이 네. TV 100만 명 정말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네. 되면은 뭐 행사를 한번 해야겠네요. 뭐 광화문 아니 네. 어디 광화문 광장 춤이라도 출까요? 안진걸 소장의 춤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누드라도 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혐오가 될 테니까요. 제가 오히려 저기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범 처벌 넘어서 국민들로부터 저기 불쾌함을 드릴 테니까 축하 행사를 하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80만이라도 가면 춤을 추겠습니다. 아 그래요? 80만은 금방 갈 거예요. 너무 공약을 남발하시는 것 같은데. 정의봉으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진달래님도 안진걸TV 구독했습니다. 이재니님 안진걸TV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실 거 생각합니다. 안진걸TV 또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TV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소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부 나이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화려와 많은 분들이 드셔보고 재구매하는 이유 높은 만족도와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화려와는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고요.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또한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탈리아산 PC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들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화면 뒤에 보이시죠? 080-322-1000번 전화 주시면 이 새해 이벤트 2022년 새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오마이TV 화려와 이벤트를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만든 산삼진 99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사 먹을 염두가 안 났던 산삼, 이젠 홍삼값에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산삼진 99는 농약 비료 한 방울 먹지 않고 잔에서 버텨낸 이 산양 산삼으로 만든 깔끔한 제품인데요. 샤포닌을 최대로 뽑아내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한 병 한 병 꼭꼭 눌러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산삼진 99 섭취하신 분들의 아주 다양하고 감동적인 체험 이야기 많이 도착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산삼진 99의 멋진 점,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합니다. 한 달분 한 박스 30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산삼 지표 성분 사포닌 기준 7년근 산삼 20뿌리 분량이에요. 온라인몰에서 3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오마이TV 시청자 특별 이벤트로 36만 원에서 2박스 1+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용병에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고급진 포장으로 선물로도 완전 최고거든요. 설 연휴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고요. 산삼진 99 지금 1688-3323 1688-3323 전화로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산삼진99.com 검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설 명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화려와 또 산삼진 99 이걸로 제가 볼 때 어르신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친구나 또 아니 후배들한테도 선물하기 편하고 건강식품이니까 또 피부 좋아지는 거니까 화려와 산삼진 99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서두르셔서 설 명절 선물용으로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 지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조성식 기자와 함께 이 검찰 개혁 문제 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이 본부장 비리 의혹 또 검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제가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또 조성식 기자 인터뷰 여러분들 구독해 두시면 바로바로 보모사 쏠 수가 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 마십시오. 고맙습니다.